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예비고1 겨울학기 커리큘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학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하여 간단히 좀만 더 설명을 하면 수학교육학을 전공하였고요. 올해로 강의 경력이 6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수학적 개념 또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퍼실학원에서 분기마다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 강의 평가를 진행하는데 개념 설명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라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2025학년도 예비고1 커리큘럼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첫째, 반별 상세 커리큘럼 및 사용 교재에 대해 안내드리고 이어서 겨울방학 동안의 학습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강의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개강 이전의 수업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째로 반별 상세 커리큘럼 및 사용 교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하게 될 5개의 반을 레벨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레벨별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의 커리큘럼이 정규 커리큘럼과 특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 퍼실학원이 학기 중 수업은 주 2회 총 6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 이번 예비고1 겨울학기 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특강을 수강하여 주 3회 총 9시간 수업으로 시간표를 구성했습니다. 주 3회 수업 중에 주 2회 수업이 정규, 주 1회 수업이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레벨별로 그 정규와 특강 수업 때 진행되는 내용이 이와 같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높은 레벨의 반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고1 수학 내용인 공통수학 1, 2 그리고 고2 수학의 내용인 대수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반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중학교 기간 동안 공통수학 1, 이전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얘기하면 수학상의 내용을 적어도 1회 또는 2회 이상 학습한 학생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통수학 1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행렬 그리고 순열과 조합 내용은 기초부터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형별 문제풀이 그리고 적용에 보다 비중을 두어 진행을 하고 공통수학 1이 마무리되면 정규 수업 때는 대수의 진도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 1회 특강 수업 때에는 공통수학 2의 내용을 이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초부터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레벨의 반에 배정된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고1 수학의 내용인 공통수학 1, 2의 내용까지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반에 배정된 학생들은 이전에 공통수학 1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더라도 내용을 많이 까먹었거나 또는 스스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는 학생 또는 아예 선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공통수학 1의 내용만을 기초부터 유형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동시에 특강 시간에 공통수학 2의 내용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낮은 레벨에 반해 배정된 학생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고1 수학 내용 중 1학기 내용에 해당되는 공통수학 1의 내용만
여러 차례 반복하고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반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공통수학 1의 선행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내용 학습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나 수학 자체에 흥미가 많이 부족한 소위 하위권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본 개념과 적용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학생일 것으로 생각하고 정규 수업뿐 아니라 특강 수업까지 공통수학 1의 내용만을 한 번 다루는 게 아니라 2번 아니면 많으면 주요한 단원의 내용은 3번까지 다루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여 고등 수학의 내용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것에 학습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리큘럼 내용을 보시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선행 진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가장 길게 나가는 반도 고등학교 2학년 내용까지, 가장 적게 나가는 반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까지 나가니까 너무 적게 나가는 게 아닌가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지도 경험상, 길진 않은 경험이지만 지도 경험상 진도를 무작정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레벨과 수준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학습까지 진행하게 하면서 이 시기에는 수학 학습 그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용 또는 적용이 좀만 어려워지거나 방대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쉽게 포기하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보다 이후의 학습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의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학습 진도보다는 레벨에 따른 정확한 이해 및 이에 대한 습득을 커리큘럼 목표로 잡았습니다. 각 반의 사용 교재는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시중의 교재 중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할 계획이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위한 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실력 완성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 및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 개념의 완성입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수학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그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레벨과 관계없이 모든 반의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필수 개념의 이해와 완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심화 적용의 도전입니다. 학습한 필수 기본 개념을 토대로 고난도 심화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연습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와 방향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새롭거나 조금만 어렵게 표현된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바로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레벨 그리고 본인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를 접해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고하는 훈련과 습관을 그릴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셋째, 바른 습관의 형성입니다. 예비고일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 습관 또는 태도, 특히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이나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연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고 적절한 학습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과제 점검 시에 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적절히 교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 강의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스트,
강의, 클리닉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수업의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이를 과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 시간 1일 테스트를 약 10에서 15문제 정도 실시합니다. 이 1일 테스트를 학생들이 푸는 동안에 저는 학생들의 과제를 모두 걷어서 과제가 끝까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풀이 과정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게 맞는지까지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각 학생의 과제, 노트에 풀이 과정 또는 코멘트를 적어 수업 이후에 이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이를 고치거나 교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이 종료되면 테스트를 걷어서 제가 이걸 채점을 하는 동안에 테스트 문항을 채점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제출하였던 본인의 과제를 다시 돌려받아 당일의 과제에 대한 선생님의 코멘트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학생들은 테스트 선생님이 채점하고 피드백을 또 생각하는 동안에 본인의 과제 부족한 부분을 고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피드백에 따라 교정하거나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테스트 채점 결과 많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틀린 문항 또는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업을 통해 공통적인 해설 또는 피드백을 하면서 진도 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는 수업 시간의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끝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남기고 종료하는데 그 20분에서 30분 동안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당일의 과제 그리고 당일의 테스트 오답 문항에 대해서 고치거나 다시 풀이를 하여 정확히 이해가 된 것이 맞는지를 모든 학생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을 하고 이 확인이 다 된 후에 하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고1 커리큘럼 안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함에 있어서 다소 차갑다거나 가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업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한데다가 수학 과목에 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서 의도치 않게 가끔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인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불안함 또는 미숙함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격려할 뿐 아니라 본질적인 수학 학습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11월 18일 개강일에 서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5학년도 대비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이제 겨울방학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퍼실 수학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영상을 찍은 현재 10월 도중이고요. 3년 전에 고1 학생들부터 이제 담임제로 쭉 시작했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수능을 좀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 그래도 3년 동안 이 지역구 안에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뭐 첫 학원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경력은 계속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이 지역구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어느 학교가 어떤 뭐 출제 트렌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예비 고1은 좀 이례적인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었죠. 근데 바뀐 게 물론 바뀔 때마다 이제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그런 변화는 몇 번씩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뭐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고교 학점제부터 해서 되게 좀 많이 바뀐, 그러니까 첫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유독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뭐 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예비 고1, 이제 내년부터 고1을 맞이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분들이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뭐 제 수업 방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뭐 무슨 진도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등 수학이 뭐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뭐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더욱더 뭐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하기 좀 전에 잠깐 짤막하게 좀 그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단연간 고등부 강사를 하면서 겪었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학생의 사례를 이제 가져와 봤어요. 현재 뭐 지금 학생은 아니고요. 꽤 오래전입니다. 한 5년 전, 6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학생이 이렇게 있었어요. A 학생과 B 학생으로 알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같은 학년의 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같은 학원에서 이제 저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두 학생이었는데 첫 시작이 굉장히 다르죠. 자, A라는 학생은 보시면 알겠지만 고1 첫 이제 시험이지 첫 중간고사 때 이제 6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거는 이제 이전 교육 과정이니까 9등급제에서 6등급이면 사실 그러니까 뭐 하위권 그 중에서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은 실제로 이 학생은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1을 시작했고요. 이 학생은 예비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일단은 저랑 하기 전부터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특히 이제 고1 1학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많이 한 친구였고 해서 첫 시험을 멋있게 1등급으로 맞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실제로 3년 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A 학생, 그러니까 앞서 6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은 1학년 마무리할 때, 1학기 마무리할 때 3등급 그리고 1학기 후반에는 1등급 찍다가 고2 돼서는 거의 전교권에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고2 후반에 이제 고3 초반까지 전교 1등, 이과생으로 전교 1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성적이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K대, 여러분이 흔히 아는 모두 나가는 그 뭐 고려대학교 20계열로 진학을 했고 지금은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B 학생은 1등급으로 시작을 했지. 근데 4등급. 이게 당장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이다가 기말고사 때 4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3 돼서는 거의 6등급까지 했다가 아쉽게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가 이제 거의 3수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잘 되었길 바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례들 극단적인 두 사례예요.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먼저 A 학생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분명 6등급으로 시작을 했고 백지 같은 상태였는데 선생님이 수업하기 굉장히 좋았던 게 첫 번째 수용적 자세거든. 수용적 자세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뭔가를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제가 뭔가를 제시를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수용적 자세로 지금 쌤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뭐 하라고 지도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 저렇게 해봐야겠다, 고쳐야겠다. 제가 한 모든 그런 조언들을 다 거의 3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수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고쳐야 될 습관, 새로 만들어야 될 습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다 수용하면서 되게 빠른 속도로 학생이 정말 좀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수험 생활로서 되게 완성돼가는, 조립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절대 암기하지 않았어요.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암기로서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많고, 근데 이 친구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선생님을 되게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뭐 수업이 없는 날에 뭐 연락을 해서라도 꼬치꼬치 질문하면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공식은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문제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새로운 문제, 나 이거 나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는 그런 신유형 문제는 이제 두려움이 되게 큰 편인데,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겁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대로 풀고, 그냥 풀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력을 되게 키웠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죠.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이 학생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시험을 잘 봤던 게 오히려 좀 망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학생이 그 학교가 하필 또 첫 시험이 그 학교 뭐 부교재라든가 이제 뭐 교과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베이스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달달 외우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중간고사를 냈던 거예요. 뭐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1등급 맞아버렸으니 이 방법이 맞다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고 그 방법만 계속 고수하려는 거야. 앞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학생들마다 그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너무 고집이 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르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찌어찌 제 수업을 오래 듣긴 했었는데, 너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냥 딸딸딸 외워가면서 계속 풀고, 뭐 학교 프린트 이런 거 시험 보기 3주 전에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교과서만 막 10번씩 풀고 프린트만 10번씩 풀고, 그러니까 풀었던 것만 계속 했던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수학적인 그런 논리력이 항상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낙하될 수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 나중 가서는 이 학생이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너무 잃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웠는지 흥미를 완전 잃어서 나중 가서는 거의 그러니까 뭐 게임에 빠져서 거의 수험 생활을 안 좋게 마무리하고 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예비 고1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슨 단원 진도를 어디 나가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좀 해답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퍼실 수학학원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거다, 뭐 학습 목표 이런 거 다 적어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사실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저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방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히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거의 뭐 잔소리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텐데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절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절대라고 얘기하는데 통계적인 얘기야. 이 와중에 이 영상을 지금 보는 학생들 중에서 70% 이상은 본인이 선행 가서 좀 한 친구도 있겠죠. 고1 공수원 과정 정도 한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외우고 넘어간 친구들이 7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잠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참수가 있는데 잘 보이려나? 이참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이참수가 위에 붕 떠 있다. y는 fx를 할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으면 결론부터 대기할게요. 결론부터 대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오른쪽에 적을까요? 자,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 자, 이쯤에 적을까요? 다시 어떤 아래로 블록인 이참수가 위에 붕 떠 있다.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으면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선행학습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이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시중에 있는 어떤 교과서든 개념 뭐 원리든 간에 이 내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낯이 많이 익을 텐데 앞서 얘기했죠. 약 70%는 이렇게 떠 있을 때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은가?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왜? 왜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수업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는데? 또 외운 거야? 라는 식의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게 뭐 X축에 위에 붕 떠 있다면은 이것을 뭐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할 수 있겠어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수용적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은 나름 이 수학 이제 강사의 길을 이제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만큼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했을 텐데 당연히 어떤 자세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가 나름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와줄 수 있어요. 너는 뭐 이렇게 수업 들을 때 뭐 이런 거 수업 태도를 좀 바꿔라. 그 다음에 너는 풀이가 좀 조잡하니까 풀이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학원에 배우러 온 건데 별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만 따라서 할 거야 라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무슨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바꿔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바꾸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길게 고민하는 인내심, 뭐 도전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이 어렵다 얘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지간한 친구들은 문제 크기가 진짜 이만한 문제만 5줄, 6줄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잘 없을 것 같아요. 10줄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호흡이 굉장히 긴 고난도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겁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방금 전에 A 학생 어땠어요? 그냥 들이닥치는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렇게 박치기 해보면서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을 즐겨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막연한 두려움 없이 그냥 틀리면 틀리는 거고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그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그렇게 거창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법한 그 방법을 고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별로 이제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텐데 총 3가지 타입의 반을 선생님은 진행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상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공수 1, 2, 그러니까 고1 과정. 고1 과정, 그 다음에 대수는 이제 고2 1학기 과정이겠지? 그 과정까지 이번 겨울방학에 같이 공부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대수까지 공부하는 만큼 아무나 이거를 듣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공수 1과 2의 개념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있다.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나름 중학교 때 수학으로 방귀 좀 많이 껴봤고, 그리고 선행으로 많이 문제도 풀어봤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수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개념 정리라도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 물론 내가 여기다가 개념이 끝낸 친구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상위권 친구들, 좀 잘하는 친구들이어도 그런 개념 결함이 한 몇 %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마지막으로 좀 잡아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문제풀이. 많은 문제풀이, 다양한 종류, 그런 신유형들 위주로 많이 풀게 되지 않을까. 단순히 100문제, 1000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그런 신기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고민 많이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수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이번에 선행을 꼭 고2 과정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런 강박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에 집착은 필요 없고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비 고1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1 과정, 공수 과정을 정말 빠삭하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저는 다 했는데요. 대수할 준비 돼 있는데요. 그런 학생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 중에서 공수 1, 2에 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까 A 학생 사례로 들어봤잖아요. 단원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공부할 때마다 그때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해결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선행학습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앞서 얘기한 대로 다양하고 많은 어려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가능한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반에 배치가 될 것 같은데 대수까지 하는 거는 이제 과유불급이 될 것 같고 공수 1, 2까지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선생님 생각에 좀 하위권 친구들보다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름 그러니까 수학 좀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 친구들은 아니야. 분명히 1회 이상씩은 공수 1이나 2를 좀 했던 친구들이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선행에 대한 집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다음 스텝을 계속 가려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개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특히 그래요. 이 친구들이 저 문제 100문제 1000문제 풀었어요. 근데 정작 개념은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친구들 이번에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소설책처럼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고 1단원 이용해서 기반으로 2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고 2단원 기반으로 3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암기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1단원 따로 2단원 따로 3단원 따로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풀 그런 대표 유형들의 이제 그런 원리를 스토리를 이해했으면은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방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 1회 이상은 좀 해본 친구들이 여기 반에 배치될 텐데 나 저거 아는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특히 암기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매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자가진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한 중간 난이도 되는 대표 유형들을 풀면서 중요한 건 맞추고 못 맞춘 거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금 공부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를 자가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좀 간헐적으로라도 그래 우리도 이제 상위권 올라가야지. 그래서 좀 뭐 흔히 말 킬러급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모의고사형, 수능형 그런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요. 공부를 좀 늦게 이제 막 눈에 띄기 시작하거나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 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 반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냥 사실 이 한마디만 제일 크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는데 자, 뭐 눈치 보지 말자. 옆에 친구들은 마치 이렇게 막 뭐 무림고수들이 자기 뭐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대수까지 몇 번 끝냈어 이런 친구들 막 등장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 가지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거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처음 접하는 친구들, 중학교 때 좀 놓쳤던 게 많은 친구들은 여기 배치돼서 딱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 수학 개념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부분 했었을 텐데 거기에서 본인이 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할 거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 파트 그게 정말 고등학교 때 중요한데 많이 모르고 넘어간 친구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번 겨울방학 때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공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윤활제 역할이 충분히 되는 거야.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우린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기에 반복 학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반복.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체득이 되도록 좀 늦게 한 만큼 얼른 내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사실 방금 타입 2 반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단순히 반복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개념 복습을 좀 해줘야 된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오늘 제일 많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수학에 대한 체급을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 점수 잘 따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본질적으로 수학과 친해지고 그런 체급을 키워보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준비된, 영상, OT 영상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뭐,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결국에 뭐, 다 요약하자면 그거 아닐까요? 본질적인 공부를 하자.
뭐 어디 좀 요행 같은 거 뭐 몇 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그런 뭐 노하우가 담긴 문제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 적용한다. 이게 수학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개강을 하면 그때 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좋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퍼실 수학학원 최봉근입니다. 이번에 예비고일 최상위반 3개 반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입학 전까지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안내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는 3개 반은 진도하고 커리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배울 내용이 고1 내용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다음 고2 내용인 대수하고 미적분 1 이렇게 4과목입니다. 진행 순서는 일단 순차적으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인데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취도가 높은 과목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과목마다 기간은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학하기 전까지 이 4과목을 다 끝내고 입학을 하신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반은 과제가 많아요.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열심히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성취도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매주 그 과제율과 성취도 점수는 이제 주간 문자로 안내가 갈 거고요. 만약에 지각결석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부득이하게 빠지게 된다 하면 저희가 수업 영상을 제공하니까 그걸 보고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과제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 수업이 이렇게 맞춰지고 개학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반들은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하는데 저희 최상위권 반 3반은 개학과 동시에 바로 시험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대비는 이 지역 실제 학교 기출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하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위 레벨 교재들 이걸 다 푼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위 4%까지가 1등급인 건 아시죠? 근데 저희 반은 상위 1%를 목표로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부터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